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최근에 몰랐던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되어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치사하고 연기를 잘하는 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은 20대 때 부모님 모두를 잃어 저에게는 홀어머니 한 분만 계셨어요.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거의 없었는데 제 엄마는 오랜 직장 생활과 재테크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 신혼집도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결혼 3년 차에는 아이 하나가 있는데 남편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저는 육아에 힘을 쏟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욕실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더라. 순간 이러다 잘못 다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괜히 무서웠어. 뭐, 엄마 지금은 어딘데? 병원이야? 집이야? 그걸 왜 이제 말했어? 다쳤을 때 나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야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전화하기도 그렇더라고. 애 키 오느라 가뜩이나 잘 시간도 부족한데 그 시간에 너를 어떻게 부르니? 그리고 지금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 크게 다친 것도 아니야. 엄마가 다쳤는데 당연히 딸인 내가 알아야지. 지금 당장 갈게. 지금은 집인 거지. 곧장 엄마에게 달려갔죠. 엄마는 팔에 골절이 있어 조금만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했지만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괜히 마음만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남편에게도 뭘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속상하다고 말한 거였어요. 장모님, 크게 안 다치신 게 다행이다. 근데 앞으로 연세도 계속 드실 텐데 혼자 길어도 되는 거야? 더 치명적인 부상이라도 입으면 어떡해? 우리가 곁에 있는 것도 아닌데 걱정이네. 앞으로 더 조심하라고 말은 했어. 근데 나도 괜히 엄마 다친 거 보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 장모님 혼자 지내시는 거 진짜 걱정이다.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지. 우리들한테는 하나뿐인 부모님이야. 평소에는 친정 엄마에게 무심했던 남편이 그날은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같이 걱정을 해주는 게 고마웠죠. 내가 앞으로 엄마 자주 찾아가야겠어?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너무 심심하진 않을까? 그러다 우울해지고 그러진 않을까 걱정돼. 하여튼 엄마가 혼자 지내는 것도 여러모로 걱정이 많아. 자주 찾아뵙는 걸로 될지 모르겠다.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당신도 걱정 많이 될 거 아니야? 물론 나도 그렇고 나도 걱정해야 되지. 근데 뭘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일단은 내가 자주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거라도 내가 잘해야지. 그러지 말고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장모님이 우리 아이도 봐주시기도 하면 덜 적적하실 것 같은데. 장모님이 곁에 계셔야 우리도 안심이 되지. 당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난 생각지도 않았던 거라. 난 그렇다 쳐도 당신은 불편하기도 할 텐데 정말 괜찮겠어? 그런 건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야? 장모님, 또 다치시는 것보다 우리랑 지내시는 게 우리한테도 좋지. 한번 말씀드려봐. 남편의 말이 괜히 기특해 기까지 하더라고요. 무심해 보여도 그동안 우리 친정 엄마 생각해주는 마음은 컸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난 지금 혼자 사는 거 충분히 편하고 좋아. 너희랑 같이 지내면 덜 외롭긴 하겠지. 그래도 괜히 사위 눈치 보이고 싫어. 너희한테 처 사는 것 같아서 마음도 불편할 거야. 그냥 나는 혼자서 지낼래? 다치지 않게 내가 조심하면 돼. 얹어 살긴 뭘 얹어 살아.
남편이 먼저 꺼낸 말이야. 장모님 또 다치실까 걱정이라. 그래서 곁에서 안심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 말에 동의하고 있고 엄마도 우리 애 자주 보면 즐겁잖아. 난 괜찮아. 팔 좀 다친 것 같고 뭘 그리 호들갑을 떨고 그래? 난 지금이 정말로 편해. 엄마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혼자서 편하게 사는 게 익숙해졌을 텐데. 갑자기 사위의 손녀까지 같이 살면 엄마도 편히 지내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하대. 지금까지 계속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사위의 손녀까지 같이 살면 엄마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아. 엄마가 됐다고 하는데 나도 그냥 엄마 하자는 대로 두는 게 낫겠다 싶어. 장모님이 당연히 싫다고 하시겠지. 어른들은 자식들한테 신세지게 싫어하시잖아. 그래도 그렇지.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겠어? 나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당신은 장모님 걱정 안 돼? 나도 걱정해야 되지. 그래도 싫다는 엄마를 억지로 우리 집으로 모실 순 없는 거잖아. 당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으니까 장모님이 싫다고 거절하신 거야? 내가 직접 장모님한테 말씀드려 볼게. 내가 장모님한테 잘 얘기해 볼 테니까 당신도 옆에서 얘기 잘해. 남편은 정말로 저와 함께 엄마를 찾아가서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번에야 팔골절로 끝났지만 더 심하게 넘어지면 큰일 났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장모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렇게 걱정되게 하실 거예요. 저 빈말로 하는 말 아니고 정말로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너무 고마운데 같이 산다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 내 생각해주는 건 정말 고마워. 장모님, 저 계속 장모님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게 하실 거예요. 저희랑 지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도 원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같이 계셔주시면 저희한테도 좋은 일이라고요. 물론 나도 이번에 다치면서 순간 무섭긴 하더라고. 아, 그래도 내가 염치 없이 덥석 좋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지내요. 그게 저희를 위한 일이에요. 네, 아셨죠? 알겠어. 자네가 하도 그러자고 하니 나도 같이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니까 걱정 마. 같이 사는 방향으로 결론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도 안심하고 좋을 거예요. 그래, 알겠으니까 너무 걱정 마. 그리고 내 생각 많이 해줘서 정말로 고마워. 진심이야. 남편이 어찌나 끈질기게 엄마를 설득하던 엄마는 맞지 못해 알겠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옆에서 보는 저도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에 괜히 든든했어요. 남편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는 게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나도 자식이랑 떨어져서 지내는 게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야. 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문득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 내가 머리라도 다쳤어 봐 아무도 내가 다친 줄 모를 텐데 그게 얼마나 무서워. 엄마는 저에게 솔직히 털어놓더라고요. 당신도 항상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에 덜컥 겁이 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되는데 본인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게 고맙더라고요. 결국 다음 날 엄마는 흔쾌히 우리 가족과 같이 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좋았지만 남편도 너무 잘 됐다며 반기는데 같이 살아도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 남편과 저는 엄마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사 날짜에 대해서도요. 얘기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기 위해서요. 이사는 편할 때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 몸도 아직 안 좋으시니까 당연히 이사짐센터도 불러야 할 거고요. 그런데 엄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도 남편의 표정이 내내 어둡더라고요.
엄마의 집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남편이 엄마의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계속 내쉬는 게 제 눈에도 거슬렸고, 막상 엄마가 이사를 오기로 하니까 걱정이 돼서 저러나 하고 의아했고, 중에 엄마가 먼저 남편에게 물어봤어. 근데 자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기로 한 게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한 건 아니야? 아이 대체 표정은 왜 이렇게 안 좋고, 한숨은 왜 그리 많이 쉬는 거야?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보게. 난 지금이라도 같이 사는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해도 전혀 서운하지 않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 좀 해봐. 어머님이 이사 오시는 게 싫은 건 절대 아니에요. 요즘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아니, 무슨 걱정이 있길래 그런 거야? 나한테도 말 못할 얘긴가? 한숨을 이렇게 많이 쉬는데 문제가 큰가 본데. 싫은 곳 있으면 제 동생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부모님은 안 계시고, 가족이라곤 오빠인 저 하나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당장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나 봐요.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더 무겁거든요. 신우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고민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머리를 푹 숙이고 한숨을 내며 말하는데 저는 왜 남편의 이런 속을 진작에 몰랐을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자네가 정말로 걱정이 많겠네. 이럴 때 부모님이라도 계시면 뭐라 말씀이라도 해주실 텐데. 동생. 결혼 앞두고 혼자서 정말 고민이 많겠어? 부모님 생각도 더 많이 나고 그렇지. 요즘 들어 부모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나요. 한테 집이라도 해주면 이런 고민을 덜할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 당장 해주지도 못하고 마음이 참 무겁네요. 그거 하나를 해주지 못하니 오빠로서 역할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휴, 나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할 거라 괜히 내 마음도 같이 무겁고 그러네. 그래도 하는 오빠는 좋은 오빠지. 동생도 그 마음 알 거야. 장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일도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 선택은 장모님이 하시는 거지만 한번 여쭤보기라도 해야 제가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아, 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그러나 장모님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사는 집은 어쨌든 정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럼 그 집 한돈을 좀 장모님께 빌려도 될까요? 아, 그냥 달라는 뜻은 아니고 빌리고 싶어요. 제가 꼬박꼬박 다 갚을 자신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도 신혼집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곤란하네.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제가 갚을 생각으로 빌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분이 장모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부모가 있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장모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차용증도 꼭 쓰겠습니다. 나도 참 난감하고 어려운 부탁이라 내가 일부러 야박하게 굴려건 아니고 정말로 나도 난감해서 그러는 거네요. 압니다. 얼마나 큰 부탁이고 곤란한 부탁 드리는지 아는데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 돈을 안 갚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다른 거 못 해줘도 살면서 딱 한 번 동생 결혼할 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남편은 거의 예언하듯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용 증가. 쓰겠다고 하는데 곧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와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 그래 알겠네. 사용 증가 쓰겠다고 하는데 나도 큰 마음 먹고 빌려주는 걸 나겠네. 나는 가족 간에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큰 돈 못 빌려주지만 자, 내니까 빌려주는 걸로 할게. 말한 대로 차용증 쓰고 내가 집 팔리면 그 돈 빌려주는 걸로 할게. 결국 엄마는 집을 팔면 그 돈을 남편에게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저와 상의도 없이 엄마에게 돈을 빌리는 남편에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아가씨한테 지불해줄 생각이었어? 근데 그런 큰일을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도 엄마한테 돈을 빌리면서 집을 해준다니까 난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 당신한테 서운하기도 해. 나도 처음부터 장모님한테 손 벌릴 생각은 아니었어. 근데 장모님 얼굴 보는 순간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도 나서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그랬어. 그리고 장모님, 우리 집으로 오시면 집 하는 것도 맞잖아. 그래도 그렇지. 아가씨한테 집까지 해주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러지. 집이 어디 한두 분이야. 인생에 딱 한 번이야. 나는 그래도 대학 때까지 부모님 계셨는데 동생은 고등학생 때 부모님 두 분을 다 잃은 거잖아. 불쌍한 내 동생한테 나 집 하나는 해주고 싶어. 큰 집 아니고 아주 작은 집 하나 해주려는 거야.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내가 일부러 말을 않는 게 아니라 장모님을 보는데 문득 돈을 빌리면 어떨까 하고 갑자기 생각나서 의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더는 화를 내지는 못하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남편이 엄마랑 얘기까지 다 끝낸 마당에 저는 물고 늘어지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이 그래도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큰 돈을 비었다고 해도 덜 걱정했던 것도 있었어요.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친정 엄마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엄마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고 며칠 안 있어서는 엄마의 집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놨더니 집이 금방 팔리더라. 이왕 빌려주기로 한 돈이니까 나도 시간 끌지 않으려고 애 좀 써봤지. 엄마는 집이 팔리자마자 남편에게 바로 돈을 붙였어요. 남편은 그 돈으로 신우의 신혼집 계약을 하고 며칠 뒤에 잔금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신우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기 한 달 전에 신혼집도 마련하고 둘이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는 이사 잘했다 집은 마음에 든다고 해. 당신이 집 해줬다고 엄청 좋아하지. 많이 고마워하지. 근데 나 말이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머리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 집도 잘 해결됐고 엄마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집에 모셨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 장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어? 당신이 원해서 엄마 모신 거잖아.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다 예상했던 거잖아. 예상을 했어도 막상 지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장모님 새벽에 일찍 깨셔서 집안을 헤집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난 요즘에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졸아. 아니, 엄마가 언제 또 그렇게 집을 헤집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했다는 건데 과장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이 사는데 당연히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거 당신이 애도 아닌데 예상 못했어. 어쨌든 이렇게 지내는 건 안 될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지내면 나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고 이렇게는 같이 못 살아. 엄마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엄마 모시자고 할 땐 언제고 몇 주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그런 무기만 말을 해? 장모님. 우리랑 살게 아니라 그냥 병원이나 어디 시설 같은 데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혼자 잘 살고 있던 엄마를 억지로 집으로 모셨는데 이제 와서 시설로 모시자고 난 그런 말 엄마한테 절대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몰라. 난 이렇게 못 니까? 장모는 유언이나 보내던가 해라. 아, 당신이 알아서 좀 해. 당신 진짜 미쳤어.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내가 요양원 알아보고 장모님한테 말씀드릴까? 그러면 되겠어? 엄마, 우리가 모시자고 해서 집까지 팔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 나가라고 하면 엄마가 뭐가 돼? 그렇게 우리 엄마를 내보내고 싶으면 엄마한테 돈 당장 갚아. 차용증 쓴 거 기억나지? 내가 어떻게 그 돈을 갚을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돈 못 갚을 임신이나 나가시라고 해. 너 진짜 이러려고 우리 엄마 보고 집에 오라고 한 거야? 엄마한테 집 팔기 해서 돈 받으니까 이제 와서 엄마 나가라고 하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걱정된다 말은?
뭔데 그건 다 연기였어. 막상 지내보니까 별로인걸 나보고 어쩌라고. 아, 됐어. 내가 장모한테 직접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장님, 사회가 불편하다. 당연히 이해하실 거야. 어차피 장모님 돈도 많으신데 어떻게든 하시겠지. 남편이 방에서 나와 엄마에게 향하더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냉정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더라고요. 엄마도 우리가 방에서 나눈 대화를 전부 들었겠죠. 장모님, 저도 장모님 모시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영웅 불편해서요.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요즘 거기 가면 어르신들 잘 모신다. 수발받으면서 지내는 게 더 좋으시지 않겠어요? 저는 남편의 돌변한 태도에 엄마 보기가 미안하고 민망하더라고요. 나도 불편할 거라고 예상은 했다만 자네가 그렇게 불편해할 줄은 몰랐네. 됐어. 그럼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장모님이 무슨 집이 있다고 그러세요? 뭐, 친구분 댁이라도 있으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을 거니까 걱정 말게.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당장 나가겠네요. 이 저녁에요. 저야 감사하긴 한데 하루 정도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늘 가셔도 돼요? 미룰 거 뭐 있나?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난 당장 가겠네. 식사 하나 들어 저녁해 놨어. 엄마는 그 와중에도 못난 사위놈이 먹을 저녁을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해가 다진 저녁에 엄마가 나간다고 하니 더 걱정이 되었어요. 이 시간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나 엄마 못 보내. 내가 이 시간에 엄마를 어떻게 내보내? 넌 내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던가. 엄마는 곧장 짐을 싸서 집을 나섰고 당연히 엄마가 걱정이 되었던 저는 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엄마는 택시를 잡아서 목적지를 말하는데 익숙한 동네였어요. 친우가 신혼집을 차린 그 동네였어요. 엄마는 당당하게 신우의 신혼집 초인종을 누르고 신우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집 거실에 엄마의 짐을 다 풀어놓고 그 자리에 대자로 누워버리더라고요. 사전 어르신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짐을 다 푸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막무가내 아줌마 코스프레를 하고 신우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말똥된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내 집이니까 내가 있겠다는 사돈 아가씨는 상관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지금은 당장 내쫓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고 말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제 남자친구가 얻은 거예요. 이게 왜 사돈 신집이라는 거예요? 라며 엄마가 반문했어요. 오빠가 이 집 살 때 내 돈으로 샀어? 근데 돈은 안 갚고 나는 갈 데가 없으니 내가 이 집에서 지내도 되는 거지 라고 말했대요. 신우는 정말로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신우를 위해 집을 살 때 주는 거라고 했는데 신우는 자기 남자친구가 마련한 집이라며 딴소리를 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신우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정말로 놀란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의 남자친구를 바라보았죠. 아주 당황한 얼굴로 불안해하는데 신우의 남자친구는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과 둘 사이에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것 같았죠. 당신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이 집 당신이 산 거라고 했잖아. 근데 왜 사돈 어르신이 우리 오빠가 이 집을 샀다고 하시는 거야? 신우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기 남자친구를 추궁했고 그게 내가 형님한테 빌려드린 돈이 있는데 이 집 구해주는 걸로 돈 갚겠다고 하셨어? 아니, 그걸 왜 이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야? 오빠한테 돈을 왜 빌려준 건데? 어떻게 나만 까맣게 모르게 할 수가 있어? 그럼 오빠는 자기한테 돈 빌린 거 갚는다고? 사돈 어른한테 또 돈을 빌려서 우리 집을 사준 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신우는 남자친구의 말에 귀가 막힌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와 엄마는 어안이 벙벙해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신우는 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죠. 오빠, 내 남자친구한테 돈 빌린 적 있어? 나도 모르게 돈을 빌리고 보아하니 새언니도 모르는 것 같은데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오빠, 돈 빌려서 어디에 쓴 거야? 그것부터 똑바로 말해. 신호가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마구 따지더라고요. 그러자 얼마 안 했어. 남편이 말했다. 신우의 집으로 쫓아왔어요. 친정엄마가 신우의 신혼집에 있는 것을 본 남편은 몹이 놀란 눈치였어요. 장모님이 여기를 왜 오신 거예요? 아니, 가실 데가 있다더니 거기가 여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동생이 신우 집으로 쓰려는 대로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신우의 집까지 찾아와서 짐을 풀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얼굴이었죠. 나는 자네 때문에 집도 팔았더니 이제 와서 날 내쫓았는데 내가 갈 데가 여기 말고 어디 가겠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자를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지만 나가니까 자네가 당장 돈을 갖든지 내가 이 집에서 머물든지 할 거야 라고 했어. 자네가 선택해. 엄마의 말에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어. 그래, 장모님. 원래 이렇게 막 나가는 분이셨어요. 눈치는 없어도 무식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남편의 막말에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당장 사죄해도 용서해주기 싫은데 어디서 막말을 쏟아내는 건지 이 남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신이 지금 그럴 때인 줄 알아? 당신이 아가씨한테 집 해주고 싶다고 해서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간 거잖아. 근데 아가씨는 이 집이 아가씨 남자친구가 얻은 거래. 대체 이 집은 누가 얻은 거야? 그리고 당신이 아가씨 남자친구한테 돈 빌린 적이 있어서 그거 갚기 위해 이 집 구한 거라는데. 정말이야? 똑바로 설명해. 저와 친정 엄마 그리고 신부까지 세 여자가 남편을 노려보았죠. 이 일의 원흉인 남편은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그리고는 모두 체념한 듯 얼굴을 푹 숙이고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실은 내가 매부될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렸어. 처음에는 적은 수였는데 자꾸 빌리다 보니까 빌린 돈이 자꾸 늘어나더라. 그래서 내가 당장 현금으로 갚을 수는 없고 어차피 내 동생이랑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집을 해준다고 했어. 집을 해주면 빌린다는 다 갚은 거로 하기로 한 거야. 근데 집 살더니 나한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장모님한테 돈을 좀 빌린 거야? 그럼 대체 당신은 매부태 돈을 빌려서 어디에 있었는데? 야금야금 빌린 게 억 단위가 된다는 건데 대체 그렇게 큰 돈을 당신이 어디에 쓴 거냐고? 투자하는 데 썼어. 뭐, 도박이나 이런 나쁜 짓 한 거 아니고 정말로 투자한 거야? 근데 그게 내 마음처럼 수익이 안 나서 잠시 잃은 것뿐이지만 다시 잘 될 거야? 원금도 회수할 거고 이익도 엄청 많이 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무슨 투자를 한 건데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무슨 투자를 한 건지 똑바로 말해. 지금까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나 지금 아주 머리 아프거든. 그러니까 차근차근 똑바로 말해. 주식 투자했어요. 기억을 살려서 해버렸는데 운이 좀 나빴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금방 좋아질 것 같아. 시간만 지나면 진짜로 장모님한테 빌린 돈도 갚을 거야. 얼마 안 걸릴 거야. 정말로 당신이 주식에 대해서 뭘 한다고 꼴랑 20대 때 조금 해본 걸로 주식 아는 거야? 저는 남편이 주식으로 큰 돈을 잃어 저 몰래 돈을 갚기 위해 친정엄마를 속인 사실에 미친 듯이 분노가 솟았어요. 근데 저보다 더 화난 사람이 또 있더군요. 바로 신호였고 오빠. 미쳤어. 오빠가 20대 때 주식에 빠져서 집안 돈 다 날려먹고 그 충격으로 엄마랑 아빠 쓰러졌던 거 잊었어. 어떻게 또 주식을 할 수가 있어? 그때 이후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잖아. 그때 몇 푼 벌고 나머지 다 얻었다. 평범했던 우리 집이 왜 망했는데? 그게 다 오빠 때문이었다. 오빠가 빚까지 주면서 주식해서 말아먹은 거잖아. 그 일을 벌써 까먹은 거야?
이번엔 내 남자친구한테 아지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해. 오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신우가 자기 오빠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집안 얘기였어요. 남편이 예전에 주식으로 가족들을 크게 고생시킨 적이 있었던 모양이었. 남편은 그게 창피했는지 저에게 말하지 않은 거였고요. 남편이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이 없다는 건 자기가 다 주식으로 날려 먹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때와는 달라 이번엔 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었다니. 장모한테 돈도 다 갚을 수 있고 큰 돈 벌 기회야.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니까. 20대 때랑 같은 상황으로 보지 마. 그리고 너희한테는 이 집으로 돈 다 갚았나.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오빠 진짜 미친 거야. 사돈 어른이 오죽하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겠죠. 그렇게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들고 어떻게 또 이래? 내 남편들 사람한테 돈까지 빌리고 그것도 다 이었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사돈오올신 돈까지 빌려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신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신우는 남편과는 달리 뻔뻔하게 굴지 않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게 맞다고 지적하는 사람이라 다행이었죠. 신우까지 저한테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저는 정말로 미쳐버렸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이 저 몰래 주식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멍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주식을 한 것도 충격이지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 엄마를 위하는 척 연기를 했다는 건 더 큰 있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때문에 우리 엄마의 집을 빼앗고 얼마 안 있어서는 우리 엄마를 쫓아내려고 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인지 믿을 수 없었죠. 그럼 동생을 위해서 집을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빌린 돈 갚으려고 엄마를 위하는 척 연기를 해서 멀쩡히 혼자 잘 살던 우리 엄마 집 팔게 만들고 그 돈 받아서 나 몰래 빚은 돈 갚고 엄마한테 잘해도 부족한데 내쫓으려고 했던 거야? 이게 다 돈 때문이라는 거잖아.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 제가 남편에게 물었죠. 장모님 돈도 금방 갚으려고 했다니까. 나 이번에 제대로 된 정보 얻었어. 내가 얻은 정보대로 투자면 장모님 돈 갚고도 남아. 내가 당신 차주 사줄 생각이었어. 개소리 하지 마. 누가 그런 거 바란 적 있어?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 가뜩이나 몸 다치고 겁먹었을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런 가증스런 연기까지 해서 집을 쑥대밭 만들어 놓냐고. 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못하는 놈이야?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 난리를 친 거야? 대체 인간이 왜 그래? 난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아. 너랑은 이혼이야.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남편 놈이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혼이 될 만한 일일 거라고 생각도 못한 남편의 짧은 생각에 더 열리받았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엔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냥 잠깐 돈이 없는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이혼이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돈 벌 수 있다니까. 장님 돈도 금방 풀 수 있다는데. 왜 이래? 정말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어? 날 속이고 그 큰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모시자고 하더니 돈 받자마자 요양원 모시자. 그러고도 나랑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 대체 나랑 우리 엄마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막 산 거야? 너한테는 나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이 더 싸다고 해서 우리 돈 나갈 거 생각해서 요양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왜 멀쩡한 우리 엄마를 영원으로 보내자고 한 거냐고요? 엄마 혼자서도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나오기 해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요? 우리 여태까지 크게 다툰 적도 없고 내가 크게 잘못한 적도 없잖아요. 이번 한 번으로 이혼을 하는 건 나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생각해봐요. 이혼이 그렇게 쉽게 정할 일이에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너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동안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너 같은 놈이랑 그 절대 같이 못 살아.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흥분한 것 좀 가라앉혀.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아주 멀쩡해. 그 어느 때보다 이상적이야. 이혼해 정확히 생각하고 하는 말이야. 아이는 내가 키울 거고 너는 내가 버릴 거야. 당신 이러지 마. 그래,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살자. 내가 불편한 거 다 참을게. 당신한테 잘못한 것 다 인정하니까. 이혼은 아니야. 우리 애도 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장모님 잘 모시면서 살게. 이제 와서 우리 엄마를 모시겠다고 너를 어떻게 믿어?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싹 다 갚아. 그리고 2번 말 안 할 거니까 버티지 말고 이혼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게 다야? 잔소리 마라.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혼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 아니야? 내가 주식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넌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리냐?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 계속 헛소리 할래? 내가 날 속인 것부터 잘못했어. 우리 엄마요. 영원에 보내려고 한 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걔 설명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혼이다. 곱게 이혼 안 하면 이혼 소송으로 갈 줄 알아. 이거 대충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야? 난 진짜 그렇게 할 생각으로 하는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곧바로 친정 엄마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정말로 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엄마를 노린 거였죠. 장모님, 제가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건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장님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의 얘기를 꺼내 거지. 절대 장모님을 버리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흥분했고 장모님이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저희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장모님도 그건 싫으실 거 아니에요? 2사람이 이혼하는 게 왜 말이 안 되는 일인가요? 그리고 내 딸이 그렇게 하겠다면 나는 엄마로서 딸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응원을 해줄 거야. 얘가 충분히 그럴 만하니까 이혼을 하자고 했겠지. 그리고 버리려던 게 아니라고. 근데 자네가 행동은 날 어떻게든 버리려는 걸로만 보이던데 이번에 알았네. 자네가 연기를 어지간한 배우보다 훨씬 잘한다는 걸 솔직히.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오해입니다. 그래도 딸을 이혼녀로 만드는 건 안 되죠. 장모님은 딸이 이혼녀가 되는 게 괜찮으세요? 세상 험합니다. 30대 중반 나이에 혼자서 아직 어린애를 데리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 든든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는데 용서 못할 건 또 뭡니까? 나도 여태 혼자 살면서 내 딸 잘만 키웠어. 그리고 30대 중반의 나이가 뭐가 어때서 아직 나이도 젊었다. 못할 것도 없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딸이 이혼녀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고 난리를 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내 딸이 원한다면 긴 말 말고 이혼 좀 해주게. 솔직히 나는 내 딸이 억제로 참고 사는 것보다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네는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빌지 마. 난 자네 말 들어줄 생각 없는 사람이야. 장모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안 돼요. 지금 이혼하면 저 진짜 망해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이혼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애를 생각해서라도 온전히 가정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장모님,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남편이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을 하는데 보기도 싫었어요. 조금도 안쓰럽게 느껴지지 않고 저런 남자랑 하루라도 더 같이 사느니 차라리 어디 도망이라도 치고 싶더라고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 하나 구하자고 내 인생 포기하고 살아야겠어. 난 내가 빌려간 엄마 돈 당장 받아야겠고 이 혼돈을 내일 당장 진행하고 싶어. 그런 줄 알아? 나 지금은 가진 돈 없어. 제발 내가 다시 원금 회수하고 당신한테 돈 많이 벌어줄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어. 너랑 사는 건 단 하루도 더는 싫어. 나 하는 사람이야. 더는 징징대는 소리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해. 남편은 엉엉 울기까지 했죠. 생과 매부 앞에서 그런 꼴을 보이는 게 창피하지도 않은지. 그저 저를 붙잡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노력은 가상하나 그런다고 제 마음이 바뀌진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친정 엄마에게 함부로 대한 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저는 우는 남편을 쳐다도 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우는 소리를 내면서 했지만 조금도 안타까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저 이 지긋지긋한 인간이랑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과는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는 걸 깨달았죠. 나 진짜 이렇게 이혼까지 하면 망하는 거야? 우리 아이도 가지고 같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헤어지자는 거야? 당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성급한 결정 아니고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했잖아. 고, 도장 찍어. 아니면 소송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너 나 몰래 큰돈 날린 거 충분히 이혼 소송할 만한 일이야. 남편은 위자료를 물 수는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저희 신혼집은 사돈 어르신께 돌려드릴게요. 어차피 오빠 당장 돈도 못 갚을 텐데 그 집에서 저희가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우는 자기와 남자친구가 살던 집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집을 받아서 다시 팔고 현금으로 바꿔놓았죠. 그리고 저는 집에서 전 남편을 쫓아냈어요. 그 집마저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이었으니 전 남편이 더 있을 이유가 없었죠. 엄마와 저,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 셋이서 살았어요. 그렇게 지낸 지 한 달쯤 지났어요. 전 남편은 저한테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늘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일 외에는 다른 얘기는 전 남편과 일절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 신우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거부감 없이 받았죠. 언니, 잘 지냈어요? 오빠랑 헤어진 건 저도 얘기 들었어요. 언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친동생인 저도 기절할 노릇이었는데 와이프 있던 언니는 오죽했겠어요. 정말로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좋게 헤어진 건 아니고 마지막에 언성 높인 것까지 보여서 나도 민망하긴 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요. 언니, 이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빠는 요즘 폐인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월급 나올 때마다 전부 조직했는데 돈은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는지 머리가 반은 빠졌대요. 제가 그만 좀 마라 했는데 제 말도 안 듣더라고요. 오빠가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 저도 포기할 정도였어요. 언니가 오빠랑 헤어진 거 너무 이해가 돼요. 언니가 오빠의 바닥까지 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가씨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도 했을 텐데 오빠 걱정 때문에 신혼도 제대로 못 즐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빠 그냥 포기했어요. 오빠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계속 신경 쓰면서 지낼 순 없겠더라고요. 오빠가 저까지 속이고 제 남편한테 돈을 빌린 건 저한테도 엄청 큰 상처였고 제 남편한테도 다시는 오빠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말해뒀어요. 어쨌든 오빠가 연니한테 잘못한 거 많은 건 사실이고 헤어진 것도 이해해요. 그리고 사돈 어르신한테 저라도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서 연락한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오빠가 사돈 어르신한테 못할 짓 한 거 같던데 지금은 사돈 어르신도 잘 지내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제는 사돈이라는 안 되는데 사돈 어르신께 저희 오빠 때문에 제가 많이 죄송해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이제는 엄마도 잊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저랑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전 남편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마음이 편해요.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헤어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언니도 오빠 인연 잘 살길 바랄게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3년을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인데 정이 한순간에 떨어진다는 게 제 스스로도 놀라웠죠. 하지만 전 신우에게 말한 건 사실이었어요. 전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냈거든요. 엄마랑 둘이 살면서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좋은 게 더 많았죠. 신뢰는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 남편은 저에게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었죠. 결혼 생활 내내 크게 나쁜 건 없었지만 친정 엄마에게 한 그 지두로 이혼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었죠. 그동안 속여온 건 또 어떠세요? 때로는 걱정도 돼요. 제가 사람을 못 믿게 될까 봐요. 하지만 너무 믿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경계하면서 지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제가 믿어도 되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